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저희 검은 영상 3편에 올라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인덱스를 다 하나 달아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시냐면요. 제 3편에서 댓글을 최신순으로 눌러서 제가 하나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의 답변이 언제 나오냐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얼추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좀 길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림입니다. 3시간 전에 올려주는데요. 화공계열 취준생입니다. 입사 지원할 때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취업을 빨리 해야 돼 보니까 뭐 블라블라 써있고 기존 자소서를 썼던 것만 조금 고쳐서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신껏 지원을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을. 일단은 소신이라는 게 좀 웃겨요. 소신이라는 게 내가 가고 싶은 것 정말 잘 아는 것만 지원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안 돼요. 조금만 고쳐서라도 일단 제출하세요. 제출을 해야 확률이 1%라도 0.001%라도 생깁니다. 어렵더라도 그냥 내는 데 의미를 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떨어졌거니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다 붙어서 갑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지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남겨드릴게요. 자, 한순만님. 입사업 후보에 대한 질문 드려요. 지난 영상에서 입사업 후보를 1, 3, 5년차 나눠 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너무 쓸 게 많다고 연차 나누지 않고 하나만 써도 되냐고? 아니야. 입사업 후보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항입니다. 즉, 내가 얼마나 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구체성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면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는 하나만 깊게 쓰는 것보다요. 내가 현재 들어가서는 이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나중에 이것도 하고 싶어요. 혹은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써주는 게 조금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현재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딥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요. 내가 정말 많이 안다. 지금 뭐 한순만님은 구체적으로 쓰려다 보니 너무 쓸 게 많을 정도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써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면 많이 아는 건 더 표현해줘야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안투님, 뭐 답변 드렸던 것 같고, 이름없음님, 중고신입은 이직할 회사를 합격 후에 그만둬야 되나요? 그리고 면접 볼 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재직 중인 사실을 숨겨야 되나요? 이직할 회사를 합격 후에 당연히 그만둬야 돼요. 먼저 그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면접 볼 때 그만두지 않았다면 재직 중인 사실을 숨겨야 되나요? 재직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안경제비님, 생산관리 직무를 지원하는데 이 직무가 생산량, 품질, 공정 계승을 주 업무로 해서 입사 어플을 쓸 때 성과를 구체화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생산량을 땡땡 퍼센트 늘리겠다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생산량을 늘리겠다 괜찮아요. 근데 생산량을 늘리는 게 그 사람의 목표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뭐 막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느껴야 돼? 어떻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정 개선, 품질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가 핵심인 거지 그거를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거는 그냥 뒤에 따라오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떻게가 항상 핵심인데 그 어떻게를 잘 몰라요. 그 질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써주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규범님, 생각보다 마음이 복잡해서 여쭙습니다. 삼성생명 SFP 직무회가 되었는데 혹시 이 직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요. 사실 보험을 직접 판매하는 일이죠. 그리고 기본급도 낮거나 없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초반에는 그냥 이거 팩트만 전달할게요. 초반에는요, 사실 돈을 그냥 내게 들어오는 돈으로는 상당히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걸 들었어요. 지인들에게 판매를 하면 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진짜 능력 있으신 분은 정말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영업에 정말 소질이 있고 내가 정말 영업으로 한번 성장해보겠다 저는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내가 직장인으로서 그냥 차선으로 대안으로 선택을 하는 거라면 지금 아니어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답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SFP가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을 판매하시는 개인 사업자로 판매를 하시게 될 텐데 입사를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내거든요. 하게 되실 텐데 성공을 빨리 할 수 있는 길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대기업은 학벌에서 서류 컷이 정말 사실인가요? 지방사립이나 대기업 원서 넣기가 소심해지네요. 스펙 준비도 학벌에서 컷당할까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학벌에서 서류 컷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아닌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알 수 없죠. 어떤 것이 학교 서류 컷을 하는지. 그냥 넣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자, 진행 중인 면접 스터디에서 토론, 토의 면접을 준비하는데 토의 면접 같은 경우 같은 직무끼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무 상관없이 할 수 있나요?
토의 면접은요, 토의는 일반적으로 같은 직무끼리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토의 면접은 대부분 직무에 관련된 이슈, 최소한 산업군이라도 같은 이슈가 나와야 되거든요. 토론 면접은 가치관을 갖고 싸우는 거고, 토의 면접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젠다를 갖고 그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직무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직무끼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지연님 거. 분석적 문제 해결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연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약간 조금 MHCG 쳐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제 거 마스터 자소서에 문제 해결력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보셔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작은 거라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단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런 경우 없으니까 문제 해결의 기본을 좀 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한참 자소서를 보이는 대로 지원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스펙으로 어느 정도 지원 상한선을 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상한선? 서울 소재 분교 캠퍼스래. 학점이 3.6이고요. 뭐 이런 것 있습니다. 뭐 엄청 많아요, 뭐가. 관련 이력은 많은데 금융권이나 블라인딩 공기업은 무난하게 쓰는데요. 아무래도 정량적인 스펙들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 역시 인지하고 있어서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 사기업 쓰는데 현실적으로 자소서를 잘 써도 무리인지 처취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오케이. 사기업 같은 경우는요. 경영지원 파트는 당연히 스펙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안 본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업을 쓰거나 영업 관리를 쓰거나 어떠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 내가 다른 것들이 없구나. 경험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왜냐면 영업 같은 부분은, 영업 관리 같은 부분은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매장 관리를 했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펙을 덜 봐요. 경험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학교가 좋다고 해서 그 친구가 영업을 잘하거나 영업 관리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MD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MD도 상당히 학벌을 많이 보긴 하지만, 학벌도 중요하고 스펙도 중요하지만 관련 부분에 있는 관심사가 정말 뛰어나. 그럼 그쪽 친구를 뽑는 거거든요. 근데 경영지원 같은 경우 제가 스펙이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해보진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본 경험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뽑는 사람들도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어. 그럼 뭐야? 스펙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한선이라고 일단 정해놓지 말자. 상한선을 정해놓지 말고 여러분들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Y님. 짧은 해외 무급 인턴을 했는데 큰 경험은 없고 단순 업무 지원뿐이라 기승전결이 없고 자소서가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방향을 만들어서 쓰는 게 이럴까요? 당연하지. 답정너였죠. 김돌돌님. 가장 힘들었던 경험 및 도전을 기술하고 이에 극복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잠을 줄이며 알바를 해서 학비를 모은 경험 써도 될까요? 아니야. 가장 힘들었던 경험 및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도전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거기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기회비용 또는 리스크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도전입니다. 그렇죠? 잠을 줄이며 알바를 해서 학비를 모은 경험. 힘들었던 경험은 될 수 있는데 도전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극복할 만한 게 있었나? 장애물이 있었나?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마스터 자소서 가서 도전 경험 또는 목표 달성 능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면접 준비는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면접 준비는 사실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봅니다. 마스터 자소서 2주, 그 다음에 면접 준비 1주에서 2주, 요거는 거의 다 끝나거든요. 인성 준비를 4개월 정도 준비하라고 딱 솔루션이 있는데, 면접은 어느 시점, 인적성은 4개월 하라고 했는데, 면접은 어느 시점부터 할 때 솔루션이 없다고? 일주일 동안 면접 준비하는 건 미흡하다고 생각해. 다정이 거, 김다정이. 면접 준비는요, 사실 합격자 발표 나고서 당연히 이건 하는 거고요.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면접까지는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마스터 자소서 있잖아요. 마스터 자소서가 면접 스크립트예요, 그냥. 그래서 자소서만 잘 써놓으면 그게 200자, 250자 줄이면 그 면접 스크립트거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꼬리 질문 답변, 꼬리 질문 답변, 꼬리 질문 답변. 나에게 들어오는 질문이 무엇일까를 이걸 100개를 만들 건지 200개를 만들 건지 300개를 만들 건지에 따라서 면접 준비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없고요. 지금 당장에서 2주 정도 내에 내 면접 마인드맵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면접 마인드맵을 만드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면접 마인드맵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스크립트, 완결형 스크립트 만드는 거 그거 있어요. 그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면접은요, 스크립트를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을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전혀 못하면 안 되겠죠. 말을 잘하는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나 동성 친구, 부모님들께 오늘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좀 말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말하면서 뇌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분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름달님, 안녕하세요 제이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졸업 후에 그냥 남들 따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봤는데 아직까지 일을 하고 싶은 이유도 모르겠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또 막상 놀라고 하시니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까요? 놀아라는 의미가 진짜 그냥 놀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해보라는 의미인가요? 그 놀아라라고 하는 얘기는요, 계획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냥 놀면 안 돼요. 네, 진짜 놀아야 될 타이밍도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놀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제가 만나본 경우인데 진짜 매너리즘에 빠진 경우, 더 이상 앞으로 뭘로 갈지 모르는 거야. 멘붕. 진짜 멘붕에 빠진 친구들 있죠. 앞으로 도저히 나아갈지 어떻게 막 이불 속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친구들. 그분들은 그냥 노세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놀다 보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거든요. 그럼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친구들한테는 진짜 놀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보름달님 같은 경우는요, 보름달님 같은 경우는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방향을 모르겠고 약간 지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테스트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여행을 가서 뭘 하겠다라든가, 그렇죠?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나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잠깐 고민을 해보겠다, 책을 보겠다, 이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게 제가 그때 말했던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봐라, 놀아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진짜 막무가내로 놀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할 때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나를 이해하는 거, 나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일기를 안 쓰시잖아요. 저도 일기는 안 쓰는데 과연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하는 게 좀 더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적어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동안에 가장 나에게 맞는,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박주영님 감사합니다. 도시락님, 분석력을 어필할 때 분석 툴을 사용하지 못해도 분석력을 어필할 수 있냐고? 당연하죠. 분석력이랑 분석 툴이랑은 별개예요. 분석 툴을 썼다고 해서 분석력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한 거, 설문한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분석력에 포함될 수 있어요. 즉 데이터,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 속에서 인사이트를 끄집어낸 것, 그렇죠? 결과를 말할 수 있는 것, 원인을 찾아낸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분석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491님, 자, 질문이 좀 긴데, 자, 화장품이나 광고 쪽 영업직으로 이직하고 싶은데요. 그 사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고? 진짜 얘는 엔터 쪽에서 일해보다 보니 모든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구구주먹이 뭐야? 모든 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이 없음에 대한 강조한 거죠. 그렇죠? 강조법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런다고 하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구구주먹식으로 책이 없음에 대한 불만이 사회생활하면 대기업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대기업 중 그나마 흥미가 있는 사람을 고른 게 화장품 광고입니다. 근데 자소나 면접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사업의 뜻을 두게 된 드라마틱한 계기가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을까요? 오케이. 이거는요, 산업군으로 들어가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산업군으로 들어가려면 말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됐든 간에 드라마틱한 계기로 하면은 너 다른 데 가면 더 잘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항상 이직하는 것도 그렇고 퇴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직하는 것도 그렇고 퇴사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 부분에 내가 기여하고 싶고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지원합니다. 저의 성장 커리어상 이것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원합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랑
그 다음에 화장품 광고, 이거를 상관관계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직무의 연관성을 찾는 게 더 빨라요. 직무와 연관성, 이쪽의 커리어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배워봤는데요. 그쵸? 엔터테인먼트에서 내가 B2B 영업으로 이러이러 활동을 해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한계가 느껴졌다. 그래서 근데 화장품 광고 쪽에서는 영업으로서 어떤 부분들을 더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된다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연관성을 찾고 거기에 차이점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설득력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거는요. 직장인의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또 WJK님, 안녕하세요. 영상 참고해서 자기소개 및 면접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요즘 자기소개 쓰거나 면접 때 공백기 관련 질문들을 듣거나 인생이 어려웠던 경험, 도전 경험들 생각하다 보면 직무와 관련 없지만 실제로 정말 열심히 도전했던 경험들밖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블라블라블라. 너무 길어요, 내용이. 졸업 후에 한 학기 정도는 그동안 못했던 내용도 알려주시고 물론 이게 자신감을 공부해야 중간에 석사로 졸업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고 했는데 왜 끝까지 주제에 이어서 박사가 되고 취업하냐 좀 난감합니다. 고민 없는. 야 무슨 질문이야 이게. 야 WJK 그래서 궁금한 게 뭐야? 일단은 야 질문 제대로 해. 일단은 연구개발 R&D 직무는요, 뭐가 됐던 간에 내가 했던 연구와 니네가 하는 연구 혹은 하는 실험과 관련돼서 연관성을 교집합을 찾는 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그거를 다 끼워 맞춰 넣고요. 그 다음에 나의 다른 역량에 대해서 어필하는 거죠. 아까 말한 뭐 여행 갔던 거,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발견된 역량들은 2차적인 거예요.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요, 지식으로 취업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으로 취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지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WJK님 질문 한 줄로 줄여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나다가님. 제 질문은 경험이 없어서 면접을 다 떨어질 것 같아 고민입니다. 전제 27살이고 중상위권대학 경제학과 주량과 뭐 블라블라래요. 이후 많은 서류를 합격했지만 매번 면접에서 고개를 떨구게 되었대. 자, 경험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면접에서 자신감 없어 떨어질까봐 매우 두려운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문제가 두 개죠. 첫 번째, 경험이 없는 것과 자신감이 없는 것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경험이 없는 거는 이제 그냥 사실이에요. 그냥 뭐 어쩔 수 바꿀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거는 경험을 쌓는 게 일인 거고요. 그리고 중고신입에 비해서 당연히 경험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자신감이 없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는 내가 여기서 자신감 길러요. 그럼 길러집니까? 아닙니다. 자신감이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 돼요.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요. 중고신입보다 우리가 경험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직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직무를 몰라서. 그럼 답이 나왔죠? 뭐다? 자신감을 기르는 것, 그 다음에 경험을 쌓는 것, 둘 다 핵심은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현직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직무에 대해 공부하기에 노력하시면 그 자신감이 조금은 더 생길 거예요. 예.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예, 존재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실력이 없는데 자신감이 생긴다? 아, 이거는 뭐, 자신감 생기면 더 문제죠, 얘는. 자신감이 생기면 문제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낮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떨리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떨리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 나올까봐.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빠르게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뭔가 배워나가고 학습해 나가는 게 더 빠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잠깐만 대학병원의 사무직, 대학교 행정직, 제약사 QA, 경영지원직 너무 지금 달라.
그러니까 의학 전문대학원 준비했다가 면접에서 떨어져서 안 간 거잖아. 근데 그거랑 왜 대학병원 사무직이랑 해? 그러니까 다 다른 데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사무직이랑 제약스 QA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직무를 너무 펼쳐놓으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 나다가님의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보니까 우리는 내가 내 100개 쓰라고 하는 거 제발 오해 좀 하지 마. 딴 데 가가지고 제이콥 다 쓰라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그렇게 뭐 집중을 못한다 뭐 얘기했는데 좀 이따 그 얘기는 할 건데 다 쓰는 건 맞아요. 다 쓰는 건 맞아. 100개 써야 돼. 200개 써야 돼. 근데 직무는 최소 메인이랑 서브 2개 정도로 나눠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서 써주셔야 돼요. 산업군을 막 쓰라는 거지. 이렇게 사무직, 사무행정직 같은 거고 그 다음 QA, 경영지원직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어. 떨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중부신임한테 밀리고 내가 떨리는 거잖아. 그렇죠? 직무를 좁혀주세요. 자, 민키님. 지난 상반기 채용형 인턴에서 합격하여 인턴으로 근무 후 전환 면접에 탈락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똑같은 회사 같은 직무의 채용형 인턴이 열렸는데 재지원해도 괜찮을까? 지원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18년 하반기 졸업한 공대생입니다. 이번에 연구개발 직무로 합격 전화를 받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입사가 밀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면접에 들었던 다른 부서 담당님께서 기술영업 입사를 권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했던 부서는 이번 채용이 취소됐대요.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 못한 직무랑 거절했지만 다들 시국인지라 입사를 추천하더라고요. 원치 않은 직무 입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직무가 원치 않으면 이거는 입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무가 원치 않으면 여러분 잘못 꼬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는요 한번 커리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 가요.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산업군은 그래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직무는 잘 안 바뀌어요. 직무는 잘 안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인사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이게 오래 걸려요. 전환되는데 조금씩 그렇죠?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 회사를 선택하는 본인만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 회사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을 적어야 될까요? 회사의 가치 혹은 강점 중심으로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솔직한 저의 생각을 적으면 될까요? 이거는 그 회사의 가치나 강점 중심으로 적고 뭐 이러면 너무 힘들어지고요. 첫 번째가 나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의 가치관이 뭐다? 그리고 회사를 거기다 껴맞추면 돼요. 이해됐죠? 회사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하면 내 가치관이 거기에 맞다라고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가치관, 제 거 영상 이거 보면 되겠다. 내 영상 중에 가치관 성장 과정 영상 있거든요. 그 가치관 성장 과정 있죠. 거기서 쓰고 맨 마지막에 니네 회사가 이래서 잘 맞다. 거기만 껴넣으면 돼요. 아주 쉽죠? 네. 안녕하세요 제이콥님. 평소에 영상을 보면서 왓님 안녕하세요 제이콥님. 평소에 영상을 보면서 자소서와 면접 준비에 정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올리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SOC 쪽 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운 좋게 현 직장에 붙게 되어 다니고 있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들어가 보니까 평소 금융 관련 활동했거나 자격증을 따는 게 없습니다. 현 직장도 산업군이 다르다 보니까 금융 관련 업무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현 직장에서 사무 업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어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현 직장 경험 위주의 자소서를 쓰고 있는데요. 이 방향으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금융권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차라리 학부 때들은 금융 관련된 지식이나 조문이나 경험을 짜내서 지금 했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금융 관련된 지식을 짜내서 쓰는 게 좀 더 낫고요. 근데 이거는 뭐든지 다 넣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금융공기업도 기본적으로 직무중심 채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 관련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면접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필기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문항 자체는 역량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냐 이렇게. 그럼 그 강점에 맞는 걸 쓰면 되지. 너무 그 금융 지식을 쓰려고 막 어거지로 껴맞추지 못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 믹스해서 써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만약에 금융 관련된 지식을 써야 돼. 지식을 쓴다면 당연히 과거로 내려가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한 게 없으니까. 괜찮아요. 학부 때 거 해도. 가끔 자기개발 내용을 쓰라는 문항이 있던데 이건 어떤 방향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스킬을 습득한 내용을 나열한다. 다른 역량과 연결시킨다. 자기개발 문항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그 1번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스킬. 예,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웠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향후에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뭐 과거에도 했고 미래에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 뭐가 있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생산관리 직무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산관리 단계에서 AI 뭐 이런 거 있어요. 빅데이터죠? 네. 이런 게 있는 건가? 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면 4차 산업 소프트웨어의 필요를 느끼고 생산관리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어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 손님? 여러분들은 그런 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무조건 다 어필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활용이 되는 직무라면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닌 이상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게 국내 영업이나 영업관리 직무인데 해외 글로벌 역량 너무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서 그걸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야, 좋지 못해. 안 하는 게 나아요. 윤마리님, 노베이스 비상경입니다. 뒤늦게 취업 준비 시작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는 방법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걸까요? 아니야. 이거는 뭐 제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그 취업 준비 솔루션이라는 제 책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직무 찾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직무 찾기를 할 수 있고 직무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다양한 검사들이 있죠. 그리고 진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선배들한테 진짜 선배나 혹은 형이나 오빠나 이런 사람한테 나 영업 관리하면 잘 맞을 것 같아. 그냥 물어봐 보세요. 네. 너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점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윤마리님을 알잖아요, 성향을. 그리고 그 직무를 안다면 핏한지 안 핏한지를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되게 진짜 극단적인 예로 소심하고 조용하신 분이 제가 영업을 하면 잘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선배들이랑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사법고시를 잠깐 준비할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법고시 잠깐 준비할. 그래서 선배들한테 물어봤죠. 내가 사법고시 준비해서 검사가 돼보는 건 어떻겠냐 얘기하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는 안 돼. 넌 못해.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튼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한 줄 알겠어요. 예, 저랑은 아예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조금 통통 튀는 사람이거든요. 머리를 맨날 이렇게 깔끔하게 하셔서 뭔가 계획적이고 뭔가 체계적이고 이렇게 보일 것 같잖아요. 아니 되게 아이디어형이고요. 추진력 있고 액션형이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한 곳에 막 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가 법조문을 해석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뭐 이런 거보다 발명하고 그쵸? 사업부상하고 그쪽을 더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네. 자, 이냥냥님, 직무 관련인 대기업 1년 계약직 이런 것도 하면 좋을까요? 하면 좋아요. 1년간 공채 지원 못하고 실제로 근무 시 막상 주어진 일이 단순 보조 시간을 허비하니까 그렇습니다. 1년 계약직 하세요. 1년 계약직 하시고 하시는 중간마다 계속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붙었다? 그럼 면접 보러 가면 됩니다. 그쵸? 연자 쓰고. 자, 아나W님, 예, 애나. 자소서 면접 대답은 거짓말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건 뭐 본인이 판단해야죠. 네. 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예. 면접 대답은 항상 경험을 살려 대답하는 것이 정답인가요? 없다면 어떻게 돼요? 면접 대답은 항상 경험을 살렸어요. 안 그러면 물어봐요. 경험을 묻지 않는 질문까지도 맞아요. 제가 완결형 답변 말씀드렸죠. 역량 재정이 말하고 경험으로 근거 얘기하고 포부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말하세요. 안 물어봐도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면접관이 거기서 꼬투리를 잡아서 나한테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은 도와주는 행위예요. 면접관은 자신이 질문하고 싶은 질문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내가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나 이런 경험 있어. 그러니까 너 질문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흐름대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저는 면접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솔직히 말하면 면접관 머리 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면접관에게 이거 질문해줘, 이거 질문해줘 식으로 계속 떡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면접관은요, 본인이 준비한 질문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떡밥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걸 하다가 갑자기 콜라를 마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콜라에 신경이 쓰여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 경험에 대해서 검증하고 싶고요. 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져요. 그러면 내가 다시 준비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계속 꼬리질문 만들 수 있어요. 나한테 전체 면접에서 한 40분 동안 본다고 칩시다. 5명이 들어가서. 그러면 나한테 한 7문항 들어오네. 7문항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준비한 그 문항을 한 3, 4개 정도 받을 수 있다. 준비한 스크립트. 그러면 합격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면접 대답에 적절한 길이가 있네요. 30초, 40초, 30초, 40초. 근데 말을 잘 하시는 거는요, 너 길게 해도 돼요. 네. 지금 우리 30분 동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쵸? 제이콥님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올해는 36살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업을 중단한 지 2년이 되었는데요. 취업을 하려고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업을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신입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고 스펙이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물론 답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는 걸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었네. 괜찮아요. 일단 해봐야지. 네. 냥냥이. 인재상에 맞는 자소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소서 안에 인재상 그대로 넣어도 되는지 비슷하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재상을 그대로 넣으면 너무 노골적일 것 같고 비슷하게 하자니 제 생각이 그렇지만 담당자가 봤을 때 인재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재정의라는 걸 해주려는 겁니다. 재정의. 그러니까 역량, 재정의, 상황, 액션, 결과, 포부 내가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거든요.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어떤 소통 능력을 발휘하여 뭐 어떤 걸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역량이죠. 그 다음에 그 소통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 중심으로 소통하는 어떤 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인재상에는 소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재정의를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지연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서술하세요. 자소서 문학 키워드가 궁금합니다. 이미 이전 직무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도 있었고 입사 프로를 물어보는 문항도 있었는데 해당 문항과 내용이 겹치는 것이 고민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적인 전략. 자, 이런 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뭔지 정의를 먼저 내려줘야 되죠. 효율적이라는 게 뭐예요? 적은 시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죠. 수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정하는 플랜을 먼저 세우고 꼼꼼하게 개혁한다. 내가 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묻는 거죠. 두 번째, 그걸 쓰던가 아니면은 빠른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있어서는 이거 지연 씨 거야. 계획에 있어서는 뭐 아무리 꼼꼼하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빵꾸가 나는 부분, 펑크가 나는 부분, 실수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실행을 통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건 업무 스타일이에요. 업무 스타일이자 나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네요. 자, 엔지니어로 계속 준비하는 공지생입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기술 영업직 제의가 들어와서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직무학상처럼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려는데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게 매우 고민이 됩니다. 외국계 기업 특성상 본사에서 공채가 나와 정규직 채용을 했을 때도 공채가 나올 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제이콥이랑 어떤 선택할 거냐? 엔지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랑 기술 영업은 전혀 달라요. 근데 내가 엔지니어가 너무 되고 싶다. 근데 기술 영업으로 아까 들어간다. 그럼 길이 완전 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직무는 맞게 가세요. 자기 PR 위에 쓴 문항 외에 당사가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쓰세요. 이건 직무 역량 쓰는 거야. 직무 역량, 내 역량에 대해서 쓰던가 아니면 직무에 갖고 있는 기술 쓰던가. 박주우노님, 야 박주우노 오늘 만났지? 그래, 패스. 진영님, 신진영님, 6개월 동안 스타트업에서 채용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이 직무보다 다른 직무를 경험하고 싶어서 현재 국내여 해양 쪽 다시 추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추후에 제가 자소 쓸 때 채용 HR 직무를 경험했었는데 이 분야에서 제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걸 한계를 느끼고 영업에 대한 매력을 느껴 영업적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영업적인 방법을 솔직하게 쓰세요. 솔직하게 쓰는 게 훨씬 매력이 있다. 근데 이거를 솔직하게 써도 돼요. 왜냐면 면접관님들이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대충 알고 있어요. 너 왜 바꿨니 길을? 근데 내가 옛날엔 이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제 길이 안 맞았습니다. 이쪽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맞고 면접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다? 그럼 영업도 안 맞으면 포기하겠네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걸 대비한 것만 준비하면 돼. 그래서 제가 영업은 어떤 아르바이트 뭘 하면서 철저하게 공부를 했고 제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제 강점이 이런 부분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분명히 나왔거든. 영업이 안 맞으면 또 그렇겠네요. 그 부분의 답변만 준비하자고. 오케이?
댓글 달았었는데 아까셨다고 미안해요. 제 질문은 두 가지 직무를 하나로 퉁쳐서 뽑는 경우 한 직무에 집중해서 자 소피아리님 두 가지 직무를 하나 퉁쳐서 뽑는 경우 하나에 집중한 자소 써야 되냐고? 맞아요. 반드시 하나 쓰세요. 그 롯데 지나간 롯데 영업 지원 직무 같은 경우 그렇죠. 되게 여러 개를 퉁으로 모은 거잖아요. 하나에 맞춰서 쓰세요. 송영은님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를 선호하는 직무가 여자를 지원했을 그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는 많은 역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야 이거는 너무 추리니적인 질문이야. 내가 뭐라고 하는 건데 일단 내가 원칙만 알려줄게. 뭐냐면 남자를 선호하는 직무도 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코 남자를 선호하는 직무라고 남자가 되잖아요? 그럼 여자를 뽑을 이유가 없어. 남자를 더 뽑지. 왜 남성 같은 여자를 왜 뽑으려고 그러고요? 그죠? 안 뽑아요. 오히려 내 강점을 그냥 어필을 하고요. 그 강점을 쓸 거면 써라. 아니면 말아라. 라는 관점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지원자인데 남성을 선호한다고 남성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임팩트 있게 쓸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직무 역량,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지 임팩트 있는 역량?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동물과 소통을 합니다. 임팩트 있네요. 그런 역량은 없죠. 다 거기서 거기 있는 것을 얼마나 명확하고 근거 있게 설명하느냐입니다. 동아리 경험은 없는데 동아리 경험이 있는지 면접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별님이님. 꾸꾸 렐릴로. 야, 이 질문하시는 분들 아이디 좀 항상 취준생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제이콘이 감사합니다. 혹시 업무에 필요한 소통 능력 말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사교성? 사교성 같은 거 어필을 하지 마요. 사교성을 어필한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진 않아요. 별님이님.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경험이 있는지와 같은 자기소개서에 이미 작성한 에피소드인데 면접 때 질문이 들어온다면 자소서에 쓴 그대로 말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도전했던 경험이 있는지와 같이 자기소개에 이미 작성한 에피소드인데요. 그대로 말해도 되지, 별님이. 영상이 길어지니까 나도 지금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대로 쓰세요. 유기님, 전자공학과인데요. 제조업 생산라인과 전자공학과인데 제조업 생산관리 직무에 지원할 때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반드시 하나 쓰는 게 좋겠죠. 당연하지. 이공계는 당연한 거예요. 전공의 경험들로 역량을 표현한 건지 자신있게 작성해서 전공 관련 프로젝트를 쓰려니 자신있게 쓰지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이야? 자신있게 작성할 수는 있는데 전공의 경험들로 역량을 표현한 건 자신있게 쓸 수 있는데 전공 관련 프로젝트를 쓰려니까 자신있게 못 쓰겠다고? 근데 자신있게 못 쓰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공계열들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걸 뽑거든요. 그걸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래서 전공 관련된 지식을 빼놓으면 약간 자소서도 좀 이상해지고요. 면접 때도 좀 애매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뭔지는 알겠는데 너 이거 아는 거 맞니? 그래서 이공계 면접 같은 경우는요. 진짜 문제 푸다 끝나는 회사들도 있잖아. 그쵸? 아시죠? 그래서 전공 관련 프로젝트를 반드시 써주세요. 그리고 전공 관련 프로젝트가 해당 직무나 해당 산업군에 핏한 게 아니더라도 그 교집합을 어떻게든 찾아서 하나의 이상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문과랑 좀 다른 거예요. 현수님 고마워요. 칭찬이죠? 경력을 쌓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면 그냥 준비를 꾹 해도 되냐고. 당연히 이건 경렬이에요. 경력을 쌓고 나서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경력 쌓으면서 그 다음에 취업 준비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생각하지 마. 자, 구체적인 포부 작성이 어려움인데 틀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하나 남았다. 대기업 입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좀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자기소개에 썼던 내용이랑 면접 질문이랑 겹치면 자소서 내용을 쓴 걸 똑같이 말해야 될까요? 당연하지. 똑같이 써도 돼요. 알겠죠? 많이들 했네. 입사 후 포부랑 입사 후 계획이랑 다른 것인가요? 같은 거. 성격의 장점이랑 차별화된 점은 다른 것이. 이건 다른 거지. 성격의 장점은 말 그대로 나의 기질적인 장점인 거고, 차별화된 점은 강점도 포함한 그냥 차별화죠. 내가 특기를 말해도 차별화된 거고.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났다. 40분 딱 채웠는데, 자, 여러분들 본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시간 되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못 드리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좀 스케줄이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언제 올려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Q&A는 항상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질문, 많은 답변 제가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씨 거의 힘들어. 아이씨 아이씨 아니야 아이야.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